공대안의 비명이 집안을 찢었습니다. 새벽 3시 공명정대한 의원 2층에서 터져나온 그 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어요. 나선혜가 잠옷 차림으로 아들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공대안은 침대에서 몸을 비틀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대안아, 대안아. 나선혜가 아들을 흔들었지만 공대안은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파. 엄마, 배가 너무 아파. 하며 신음할 뿐이었죠. 공정한과 한성미도 급히 달려왔어요. 공정한이 의사의 눈으로 동생을 살펴봤는데 이건 보통 복통이 아니었습니다. 공대안의 배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이야기 전개가 갈등의 고조고 심화되는 내용이 펼쳐졌는데요. 뻔뻔한 이희경의 태도와 공대안의 아픔, 거기에 더 아픈 두 청춘 남녀가 있었죠. 갑자기 응급실로 가는 공대안의 병명도 궁금해지네요. 큰 병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과연 11화는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해볼게요. 특별히 오늘은 결방이고 내일 11화, 12화가 연속 방영된다고 하니 기대가 더 커질 듯하네요. 드라마 알림이 구독하시면 본방에서 못 봤던 이야기 빨리 보실 수 있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당장 응급실 가야 해. 공정한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사이 공주아와 공우제도 깨어나 거실로 내려왔어요. 공주아는 침대에서 꿈틀거리는 삼촌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멀쩡했던 삼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공대안을 들것에 실었어요. 나선혜와 공정한이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한성민은 공주아와 공우제를 데리고 차로 따라갔죠.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공정한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공대안은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대안아, 정신 차려. 형이 여기 있어. 공정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나 죽는 거야? 공대안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안 죽어. 공정한이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동생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나선혜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안아,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공대안의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졌어요. 응급실 복도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의사들이 공대안을 급히 검사실로 밀고 들어갔고 가족들은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선혜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한성민은 남편 공정한의 어깨를 붙잡고 서 있었고 공주아는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어요. 삼촌, 제발. 공주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공우제가 누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누나, 삼촌 괜찮을 거야. 하지만 두 남매 모두 불안했습니다. 삼촌 공대안이 요즘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이희경의 불륜, 그것도 양씨 집안 사람과의 불륜이라는 충격. 그 이후로 공대안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양동숙만 보면 배가 아프다고 했죠. 30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표정이 무거웠어요. 네, 저요. 공정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급성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위 점막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고 출혈도 조금 있었어요. 출혈이요? 나선혜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천공은 되지 않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예요? 공정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위에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성미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입원시켜서 약물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공정한을 똑바로 봤어요. 환자분께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건 약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공정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바로 양씨 집안이었어요. 같은 시각 양지발은 한의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거실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차세리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차세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맙다 세리야. 양선출이 차를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잔을 감싸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버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차세리가 물었습니다. 양선출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세리야, 우리 집안이랑 공씨 집안이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걸까? 차세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차세리도 피곤했거든요. 매일같이 두 집안이 부딪히는 게요. 용길이 그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또다시 이 모양이 됐네. 양선출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양동익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잠을 못 이룬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양동익이 물었어요. 잠이 오나? 양선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양동익이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공신에 가봤는데 뭐라더냐? 양선출이 아들을 봤습니다. 이사 안 간답니다. 공대안이 몸이 안 좋아서. 양동익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양선출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공대안이? 무슨 병이라도 있나? 글쎄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던데. 양동익이 말했습니다. 차세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양선출과 양동익이 차세리를 봤습니다. 그쪽 집안도 우리 집처럼 충격이 컸겠죠. 차세리가 말했습니다. 양선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세리 말이 맞았습니다. 민용길과 이희경의 불륜이 두 집안을 더욱 망가뜨린 거였어요. 용길이 그 자식. 진짜. 양선출이 이를 갈았습니다. 양동익도 분노했어요. 저도 오늘 강화도 가서 한 대 패줬습니다. 네가 인간이냐고. 양선출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근데 동희가 내 아버지? 상인회장 일은 어떻게 하려고? 양선출이 물었어요. 양동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공정하니 이사를 안 간다고 하니 상인회장 자리도 애매해진 거죠. 제가 생각해보니 공정하니 일부러 진 것 같아요. 양동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양선출이 놀라 아들을 봤어요. 동전 던지기 할 때 공정한 씨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마지막에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일부러 손에 힘을 뺀 것 같았어요. 양동익이 말했습니다. 차세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공 원장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부러 져준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양동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선출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공정하니 일부러 졌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양동익을 배려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배려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아버지. 양동익이 아버지를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선출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적에 너무 매이지 말고 네가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상인들에게도 보여주고 하면 자연스레 상인회장직은 너에게 올 거다. 그걸 믿고 해보거라. 네. 양동익이 놀라 아버지를 봤어요. 공정한 그 사람이 일부러 졌든 안 졌든 결과는 결과야. 그리고 공정하니 이사를 안 간다고 해서 상인회장을 못하는 건 아니니. 양선출이 말했습니다. 차세리가 시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맞아요 여보. 규칙에 이사 가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잖아요. 그냥 동전 던지기에서 진 사람이 양보하기로 했을 뿐이고. 양동익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태안그룹 사무실은 바빴습니다. 황보혜수가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았어요. 공주아와 박준혁 그리고 양현빈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고급 라인 모델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황보혜수가 말했어요. 화면에 몇 명의 후보가 떴습니다. 박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한성미 박사님이 딱인 것 같은데요. 왜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황보혜수가 양현빈을 슬쩍 봤어요.
양현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황보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양 이사님이 한성미 박사님 모델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공주아가 깜짝 놀라 양현빈을 봤어요. 양 이사님? 박준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한성미 박사님이 문제가 있나요? 양현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모델건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공주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양현빈이 엄마를 반대한다니. 왜일까요? 황보혜수가 말했어요. 양 이사님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일단 다른 후보들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주아는 복도에서 양현빈을 붙잡았어요. 이사님, 공주아가 양현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우리 엄마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공주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양현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공주아 씨, 이건 일입니다. 개인 감정을 섞지 말아주세요. 개인 감정? 공주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양현빈을 봤어요. 이사님, 이게 개인 감정 때문 아니에요? 양현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주아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떠났어요. 공주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박준혁이 공주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공주아, 괜찮아? 준혁아. 공주아가 박준혁을 봤어요. 나 이해가 안 가. 양현빈 이사님이 왜 저러는지. 박준혁이 공주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공주아, 진정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공주아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양현빈의 태도가 너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황보혜수가 양현빈을 따로 불렀습니다. 양 이사, 솔직하게 말해봐. 왜 한성미 박사님을 반대하는 거야? 황보혜수가 물었어요. 양현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미 박사님은 공주아 시어머니야. 알아. 저번에 말했잖아. 황보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성미 박사님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지금 정말 안 좋아.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황보혜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모델 선정이랑 무슨 상관이야? 양현빈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새어머니가 얼마 전에 한성미 박사님을 실수로 때렸어. 싸움을 말리다가 그랬는데. 뭐? 황보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집안 고모부가 공주아 씨 작은엄마랑 불륜을 저질렀어. 지금 두 집안이 완전히 난리야. 양현빈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황보혜수는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한성미 박사님이 우리 회사 광고 모델이 되면 공주아 팀장이랑 일하기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것도 있지만 양현빈이 말을 멈췄어요. 뭐야? 황보혜수가 재촉했습니다. 솔직히 공주아 씨 엄마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걸 보는 게 싫어. 매번 봐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양현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황보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양 이사, 그건 좀 개인적인 이유 아니야? 알아. 근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집안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 둘만의 문제를 가족 일과 결부시켜서 정하게 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무겁게만 느껴지네. 양현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보혜수가 양현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양 이사, 공주아 팀장 좋아하는 거 맞지? 양현빈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공주아 팀장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 황보혜수가 말했습니다. 부사장님은 몰라. 지금 우리 두 집안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 양현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황보혜수는 친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한편 양은빈은 양현빈에게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재 오빠 어머니가 우리 집안 더 싫어하겠지? 아, 망했어. 그러게. 우리 집안과 저쪽 집안이 점점 더 사이가 안 좋아지네. 양현빈은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양현빈도 고민이 더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은비는 굴하지 않았죠. 공우재가 공부하는 도서관에 또 찾아갔습니다. 야, 너 또 왜 왔어? 나가. 나가서 얘기하자. 오빠, 난 정말 우리 두 집안의 사이가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는 게 우리의 사랑이 더 돈돈해지게 하려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 양은빈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다. 우리 삼촌도 지금 너무 아프시고 집안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 그리고 또 우리 사랑? 참내. 우리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공우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많이 아파. 공우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본인이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실이야 말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없이 들이대는 양은빈이 그저 싫지만은 않았었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고 자랐고 얼마 전 양은빈이 자기 자신을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양은빈의 철없는 천방지축의 모습 뒤에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아직은 아무 감정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어린 막내 여동생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공우재와 양은빈 간의 러브라인도 앞으로 전개될 걸 살짝 예상해 봅니다.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그날 저녁 공주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나선혜와 한성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정아는 병원에서 공대안을 돌보고 있었어요. 엄마. 공주아가 한성미를 불렀습니다. 왔니, 주아야? 한성미가 딸을 봤어요. 공주아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태안그룹 광고 모델 건 어떻게 됐어? 한성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그거? 황보혜수 부사장님한테 연락 왔던데. 계약하자고. 정말? 공주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일정 조율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대. 한성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공주아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양현빈이 반대했는데 어떻게 계약이 된 걸까요? 나선혜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성미야, 정말 고맙다. 그리고 응원해. 어머님, 뭐가 고마워요.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언젠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성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공주아가 어머니를 불렀어요. 왜? 한성미가 딸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 공주아가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 얘가 왜 이래? 징그럽게. 한성미가 웃으며 딸을 안아줬어요. 다음 날 공주아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문이 열리면서 양현빈이 탔어요. 딱 마주친 거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남겨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주아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이사님, 업무 관련 이야기만 해주세요. 양현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주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사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양현빈이 공주아를 봤어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양현빈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모델 건요. 공주아가 말을 시작했어요. 이사님이 반대하셨다면서요? 양현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공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주아 씨. 양현빈이 공주아를 똑바로 봤어요. 전 그냥 힘들어요. 공주아 씨 엄마를 매일 회사에서 봐야 한다는 게. 왜요? 공주아가 울먹였습니다. 공주아 씨 엄마를 보면 공주아 씨가 생각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안 될 사이인지 다시 깨닫게 되니까요. 양현빈의 목소리에도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양현빈이 먼저 내렸습니다. 공주아는 엘리베이터 안에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오후 양지바른 한의원에는 상인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동익이 상인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차세리도 함께였어요. 양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상인회장 되시네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양동익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공정한 원장님이 이사 가신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양 원장님이 하셔야죠. 다른 상인이 거들었어요. 차세리가 미소 지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양동숙이 한의원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숙아, 왜 그래? 양동익이 동생을 봤습니다. 양동숙이 양동익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오빠, 공씨 집안이 이사 안 간대. 뭐? 양동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대한 씨가 몸이 안 좋아서 이사 못 간다고. 그냥 여기 있을 거래. 양동숙이 말했습니다. 양동익은 당황했어요. 상인의 사람들 앞에서 상인회장 될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공정한이 이사를 안 가면 상황이 복잡해지거든요. 차세리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상인회장은? 형편이 빠듯해서 옮기기 힘들다나 봐. 양동숙이 덧붙였습니다. 양동익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 양동익은 공명정대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공우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양 원장님? 공우재가 놀라 말했습니다. 우재야, 내 아버지 계시냐? 양동익이 물었어요. 공우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공정한이 나왔어요. 뭔 일이야? 공정한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선혜와 한성미가 양동익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공정한. 양동익이 입을 열었어요. 이사 안 간다며? 우리 대한이가 몸이 안 좋아서. 공정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전 던지기 했잖아. 너 졌다고 이사 간다고 했잖아. 양동익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 내가 졌지. 근데 규칙에 이사 못 가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었어. 공정한이 반박했습니다. 양동익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공정한 말이 맞았거든요. 한성미가 양동익을 노려봤습니다. 양 원장님, 설마 상인회장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양동익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전곡을 찔린 거였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있어. 상인의 사람들한테 이미 다 말했다고. 양동익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양 원장님 문제지. 한성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양동익이 분노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대한이가 몸이 안 좋아요. 이사 가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나선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양동익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양동익이 나간 후 공정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한성미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응, 괜찮아. 공정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공정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사실 공정한은 양동익을 위해 일부러 동전 던지기에서 진 거였거든요. 양동익의 간절한 눈빛을 봤을 때 공정한은 마음이 약해졌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그날 밤 공주아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주아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공주아는 자문했어요. 가족의 행복, 자신의 행복,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걸까?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아가 돌아보니 양현빈이 서 있었어요. 이사님. 공주아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공주아 씨? 놀이터 피해서 공원으로 왔는데 여기 계시네요. 양현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를 왜 피하는 거예요? 한 회사에 있는 한 안 보고 지낼 수도 없잖아요. 공주아가 물었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에게 다가왔어요. 공주아 씨, 기왕 만났으니 얘기할게요. 그동안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죠? 공주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제가 공주아 씨한테 거절당한 게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공주아 씨 엄마를 회사에서 매일 봐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어서. 양현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님. 공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양현빈이 공주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공주아 씨. 전 공주아 씨 좋아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요. 그리고 기다릴게요. 공주아 씨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공주와는 눈물을 흘렸어요. 양현빈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사님, 저도. 공주아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주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한성미였습니다. 여보세요? 공주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아야, 빨리 병원으로 와. 대안이 삼촌이 다시 쓰러졌어. 한성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공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삼촌이? 공주아는 전화를 끊고 양현빈을 봤습니다. 이사님, 저 가봐야 해요. 삼촌이. 가세요. 빨리.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공주아는 뛰어가다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양현빈을 돌아봤습니다. 이사님,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양현빈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공주아 씨. 공주아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양현빈은 공주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공대안은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위궤양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엔 출혈량도 늘었어요. 공정한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의사가 공정한을 똑바로 봤어요. 환자분의 정신 상태부터 안정시켜야 해요. 계속 이런 식이면 약도 수술도 소용없어요. 나선혜가 주저앉았어요. 대안이 저 아이가. 한성미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공주아도 도착했어요. 삼촌. 삼촌은 어떻게 됐어요? 주아야. 삼촌이 또 쓰러졌어. 상태가 더 나빠졌대. 공정한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공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모든 게 이희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용길 때문이었죠. 그리고 결국 양씨 집안 때문이었어요. 우리 정말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주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공정한이 딸을 안았어요. 주아야, 아빠도 모르겠어. 나선혜가 며느리를 봤어요. 성미야, 우리 정말 서울로 가야 하는 거 아닐까? 한성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방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공정한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우리 이사 가자. 이렇게 가족들은 말했지만 공대안은 누워서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이사 못 가. 아니나 이사 못 가. 아니 안 가. 이 외마디가 가족들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현실은 이사를 가는 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았지만 마음속은 아니었던 거죠.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이 정든 온정을 떠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족들은 모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양지바른 한의원에서는 양동숙이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양동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세리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가씨, 들어와요. 양동숙이 말했습니다. 차세리가 들어와 양동숙 옆에 앉았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어떡해요? 저보다 더 씩씩한 지우를 보면서 힘내야죠. 양동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잊어요. 그 사람은 아가씨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게 나아요. 차세리가 위로했습니다. 양동숙이 차세리를 봤어요. 언니, 나 때문에 힘들죠? 내가 이렇게 얹혀 살면서. 아니에요, 아가씨. 우리 가족인데요. 차세리가 양동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동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차세리가 고마웠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요. 11화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상해 봤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회 예고. 공정한 가족은 결국 서울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내놓게 됩니다. 한성민은 태안그룹 광고 모델로 본격 활동을 시작하지만 양현빈과의 미묘한 긴장감이 계속되는데요. 한편 양동익은 상인회장에 당선되지만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공주아와 양현빈 두 사람은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데 과연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